안녕하세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 왼쪽은 여기 이제 그 연구용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일반묘 고수의, 여기가 고수의 선택입니다. 이쪽은 이제 고수의 선택이고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올해 여유가 없었잖아요. 여유가 있었으면은 조금 많은 모종을 하는데 여유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연구용이 200주 정도밖에 못해요. 일반 지금 이제 여기 200주는 이제 그 우리가 가장 문제인 시드름병, 청구병 연구용으로 200주를 지금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또 한 200주는 또 다른 목적의 연구용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200주가 되어 있는데 4종류를 식재를 했습니다. 4종류는 뭐냐면은 숫돌이와 대건이, 그 다음에 초복, APT 초복, 그리고 팔방 미남, 그 다음에 고수의 선택,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4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시드름병에 이제 안 매운 고추랑 중간맛 고추가 시드름병에 조금 약해요. 매운맛 고추는 시드름병에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제가 이제 심어봐도 매운맛 고추는 그나마 조금 이제 시드름병에 강해가지고 잘 버티는데, 이제 우리 청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그 연구기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예방 균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균성 병이잖아요. 토양에서 오는 토양병입니다. 토양에서 오는 병인데 이 세균성 병인데 이 세균성 병을 방어할 수 있는 균주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버크홀테리아라는 균주인데 이 균을 만들어서 이 토양에 제공을 해서 이 토양병에서 오는 그 세균을 방어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약들이 청고팡이라고도 있고요, 청고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순창군에서 만들어낸 청고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게 양이, 이게 그 균주 자체가 너무 비싸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300평을 하려면은 여기 500리터 통에 이 300g을 다 넣어야 돼요. 그대로. 그럼 이게 한 4만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300평을 줄 때 500리터의 물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500리터 줘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못 줍니다. 300리터 그 500리터 통 가지고는 물을 정말로 흠뻑 줘가지고 다 적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최소 3톤이 들어가요. 그 이제 이 300평을 하려면은 3톤이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대로 계산을 하면은 6배잖아요. 그러면 4, 6, 24, 24만원이 한 번에 24만원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번 이제 방제를 할 때 24만원씩 투자를 하고 300평 기준에, 그러면 이걸 최소 3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60만원, 70만원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방제가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어서 이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너무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민분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그 효과가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할 건데 그렇지를 못하고, 대신에 이제 그 순창군에서 제공하는 것은 이제 순창 군민한테만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제 구입을 못 하시잖아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근데 이 얘네들이 다 유기농 약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다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이라서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미생물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방성균을 배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방성균은 우리가 일반적인 여기 상온에서는 배양이 안 됩니다.
그 이제 유튜브 분들도 많이 이제 이거 배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배양을 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기술센터에 문의를 하거나 여기 있는 그 워크홀 테리아 양을 또는 방생균을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넣었던 양만큼 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배양이 안 돼요. 일반 그 조건에서는 그냥 배양이 되는 것처럼만 보이지, 이 배양이 되는 우리 미생물들은 우리가 부엽토에 있는 것들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부엽토, 제가 이제 감자 미생물 배양하는 것처럼 부엽토에 있는 그러한 것들만 배양이 되지, 방선균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배양이 안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배양을 하냐면은, 이거는 고온에서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배양 시설을 갖추고 해야 배양이 되지, 일반 우리가 상온에서 배양 안 돼요. 그러면은 만약 일반 상온에서 배양이 되면은 이 방생균이 비쌀 필요가 없죠. 싸야 되는데요, 비쌉니다.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일반 다른 유튜브 분들이 이게 배양이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데, 절대 배양 안 됩니다. 속지 마시고요. 일반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미생물들 있죠. 이제 감자를 먹이로 해가지고 배양을 하는 일반 이제 부엽토에 있는 미생물, 유용한 미생물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유용한 미생물들만 배양이 되지, 이 방생균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백광균, 그죠? 백광균이라고 아까 얘기한 워크홀 테리아, 이러한 것들만 배양은 안 됩니다. 이런 방생균들은 다. 그래서 비싸요.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게 우리가 양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약이 우리가 미끄럼으로 하면은 좋긴 한데요, 그게 너무 비싸 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게, 이걸 갖다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모종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는 일반적으로 한 1000주 이상은 해야 돼요. 이제 1000주 이상은 제가 해보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 200주만 제가 이제 실험을 합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 200주에서 그러니까 50주를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4가지 품종을 가지고 각각 50주씩 한 판씩 다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여러가지 처리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청고병에 어떻게 견디는지, 청고병이 발현이 되는지, 청고병을 이길 수 있는지, 여기는 이제 청고병이 걸리는 그 지역의 위치, 청고가 작년에도 여기 청고병이 걸렸던 곳에 이제 얘네들을 일부러 심었어요. 조건이 조금, 여기가 햇빛이 뜨겁고 많이 해가지고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곳을 위주로 해서 심어 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실험을 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청고병에 그대로 견디는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올해 이제 성공을 해도 보급하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 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이 작업하는데 손도 많이 가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요. 이걸 성공한다고 해도 이 모종이 지금 이제 5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수공비랑 작업비까지 따지면은 가격이 많이 뛰어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제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험을 해보고요. 실험을 해보고 어느 정도의 성공 퍼센터지가 나오는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차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청고병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농약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은 그나마 우리가 버틸 수는 있어요. 버틸 수는 있고 방제를 하는데, 저도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담배 나방이 가장 힘들어요, 솔직히. 담배 나방도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우스 안이라서 가루이가 또 많이 힘듭니다, 가루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은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노지에서는 이 담배 나방이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장마가 시작되면은 담배 나방이 구멍을 다 뚫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 나방도 솔직히 힘들고요. 그래도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방제를 꾸준히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개체수를 줄여서 어느 정도 방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청고병은 방제가 안 돼요.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토양병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지금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날씨가 완전히 엄청나게 추웠다가 또 갑자기 너무 더웠다가, 이런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이 토양에서 이 세균이 너무 많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청고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는 이 땅 지온이 안 올라가게 하면 돼요. 근데 기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버리는데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땅 지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뿌리를 아주 튼튼하게, 뿌리가 튼튼한 애들이 있으니까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얘네들을 키워주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세균들이 증식하면은 얘네들이 침투하면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청고병을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고, 많은 연구기관에서도 하고 있죠. 많은 종묘회사에서도 하고 있고, 청고 내병계라는 품종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외면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죠, 물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저도 이제 그게 우리 농민분들이, 저도 이제 농민이니까 여기 이제 고추 많이 심었잖아요.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을 해야 돼요. 농가 소득을 위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혼자 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제가 혼자 이 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네가 뭐 하는 게 뭐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구를 하나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충족이 돼야 되고, 데이터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랑 저렇게 했을 때랑,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환경적인 변화를 줬을 때, 또 다른 물리적인 변화를 줬을 때, 그리고 화학적인 변화를 줬을 때 얘네들이 일어나는 그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제 고추는 다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좀 편하게 잘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기업형 농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마을 단위로 공동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해가지고 마을 단위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이제 각자 분담을 나눠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장목반 있잖아요. 장목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 장목반에서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장목반들도. 그래서 장목반이라는 게 있고요. 이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도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은 이제 쉽게 발현이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또 어렵게 발현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떤 것들은 자극을 조금만 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자극을 줘도 이 자극은 별 자극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작물이 있습니다. 같은 고추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한 10가지 정도 심어 가지고 지금 계속 데이터를 뽑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같은 고추지만 품종별로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성별로 다 달라요. 정말로 신기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청고병에 조금이라도 그 안 매운 고추 중간 맛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지금 올해는
200주만 우선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보고요. 나중에는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늘릴 겁니다.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한 1000주 정도 제가 이제 예상을 해요. 내년에는. 그래서 올해 200주를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80% 90% 이상만 제가 이제 뽑아내면은, 이게 맞으면은 내년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한 번 더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을 시킬지, 그것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지금 이제 이 청고병에 관련된 거는 제가 앞으로 한 3년 정도 보고요. 3년 정도 보고 그 뒤에 이제 사업적인 면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해요. 당장에는 힘듭니다. 당장에는 이 데이터 자체가 지금 이제 겨우 1년 해봤고 올해가 2년, 그 다음에 내년 3년 4년 정도는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3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할지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고요. 청무병만 이제 확실히 잡을 수 있으면은 그 뒤에는 또 다른 문제들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중요한 게 이 방성균들이 중요한데요. 이 방성균들을 배양만 할 수 있으면 농가에서 엄청나게 돈이 적게 들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 4만원을 투자해 가지고요 40만원어치의 그 방성균을 배양을 할 수 있으면은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이 4만원을 오롯이 그대로 이제 풀어 가지고 여기 이제 밀어 넣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배양이 되면은 싸요. 그래서 농가에서 배양 안 됩니다, 방성균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이걸 방성균을 배양을 하시려면은 그 시설이 있어야 돼요. 딱 시설이 있어야 있고, 그거를 배양할 수 있는 그 장치도 있어야 되고, 일반 농가에서 배양이 가능하면은 좋죠. 배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성균을 제가 이제 배양을 못하고, 저도 이게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배양을 해보고요. 그걸 갖다 배양한 거를 갖다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에다가 문의를 해서 가져가서 이 각 그 종류별로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데이터를 뽑아야 돼요. 뽑지도 않고 그냥 보이는 것만 해가지고 많이 생긴 것 같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누가 다 그렇게 속이지.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면은 일반 미생물들, 우리가 유용한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반 미생물들은 배양이 쉽게 돼요. 딱 3일이면 배양됩니다. 3일이면은 이 한 주먹을 가지고 100리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배양이 쉬운데, 나머지 이런 그 우리가 그 특별한 미생물들 있죠. 이 방성균들, 이 방성균에 관련 이런 균들은 배양이 안 됩니다. 진짜 배양이 안 되니까 그 속지 마시고요. 배양해도 배양이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균을 사가지고 그 균의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걸 갖다 그대로 우리가 여기도 뿌려주면 되는데, 돈이 문제죠, 돈.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하는 것들, 얘네들 이제 연구를 해보고,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우리가 청고병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